이곳은 일본 기후현에 위치한 작은 산. 어이, 민나, ちょっと待ってよ.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는 몇몇 학생들이 휴일을 맞아 큰맘 먹고 오랜만에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 너무 좋죠. 여름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중간에 만난 시원한 내물에서 세수도 하며 땀을 식히는 학생들. 水もきれいだし、空気もいいね。そうだね。でも声かけたら雨かな? 그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大丈夫だよ。カンカンと照りつける俺にはこういうお天気は普段は왜だって. 이렇게 태연하게 생각하고는 다시금 발길을 재촉합니다. 아, 뭐 다음에다. ちょっと休んでいこう. どうしようか? 적당한 장소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あそこいいね. 쉴만한 곳 발견. 맛있겠다. 간장. 이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여유롭게 쉬고 있던 사이 먹구름 보여요.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산도 준비 못했거니와 산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사색이 된 학생들은 급히 짐을 챙겨 한시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고자 서둘러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 정상으로 강한 벼락이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정상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이 학생들이 동시에 쓰러졌고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낭매를 직접 맞은 것도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하게 된 미스터리한 사고. 저럴 수가요? 이 사례는 일본에서 실제 발생했던 아이고야.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때문에 강한 낙뢰 전류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산을 하던 이 학생들이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낙뢰로 인한 전류에 쉽게 노출되어 감전사하게 된 것인데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그렇다면 낙뢰가 산 정상으로 내리칠 당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일까요? 학생들이 낙뢰를 이 직격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뢰로 인한 전류에 의해서 감전사하고 말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오늘 문제 왜 이래요 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정말 프로예요. 어려워. 어렵죠 김나영 씨. 네. 그래도 제가 한번. 당당해, 좋아. 비가 막 내리니까 그 집에서 막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때. 오. 괜찮냐.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전화가 그러면은.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세진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왔어요. 예. 정답은 세연 씨 여보세요 잡차를 했단 말이야. 정답은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 많이 된다. 괜찮은 거예요. 이수근 씨는 또 표정이 또 알고 있다는 표정이. 마치 그 나올 문제들을 본 것처럼 오호. 사전에 느낌이 팍팍 야 오는데 일단 있어 대자뷰야 대자뷰. 한 번만 양보할게요. 네.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눈에 강조드리면 공대를 나왔어요. 이 공대를 가려면은 수학이나 이런 이공계 분야의 학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학을 굉장히 제가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 학생들을 보니까 저렇게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바위보다는 이 막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해주고 가야 더 안전해요. 비도 덜 맞고 만약에 천둥번개가 친다 그래도 나무가 그걸 다 수해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바위를 갔네, 바위를. 예. 근데 이 바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광석 물질이 철분이 섞여 있는 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있는 돌들이 있고. 근데 저 친구가 밟은 돌은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돌 있는 걸 뭐라 그러지? 무슨 말이야? 하여튼 철암이야, 철암. 철이 섞여 있는 거, 철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셋이서 어떻게 보면 그 무대에 서 있었던 거, 천둥 맞기 딱 좋은 무대에 천둥을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게. 혹시 저기 철제 난간 아닐까요? 아까 제가 글을 열심히 보니까 난간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개방된 장소였는데 바위를 밟은 거야. 돌. 문제는 돌에 서 있기 때문에 철돌, 철암. 좋아. 야, 이거 불안한데 그래도 느낌은 좋은 거 그러지 않아? 이승훈 씨, 이 답이었어요? 생각한 게? 아니 저는 여기 걸치고 있던 수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난리가 나는데? 이승훈 씨,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가서 수건 좀 말씀하고 오세요. 아이, 과정을 한번 밟자. 아니 그게 물이 흐르는 거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럼 저기 홍철이 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냐면은 저는 그 학생들이 등산할 때 입고 있던 옷들 있잖아요. 트레이닝복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땀 자체 그 면이나 그런 거에 이게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이게 천둥번개 낙뢰에 이게 노출돼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럼 뭐 답을 다 듣고 얘기하니까는 뭐 심의성 없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등산을 할 때는 옛날에 저희 위기탈출 넘버에 나왔었어요. 등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등산용 그거 있잖아요. 지팡이. 그건 필수적이고 등산화와 그리고 등산복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게 다닌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물과 땀이 이렇게 막 흡수되고 수건 봤죠? 수건 이렇게 빗 떨어지면서 그 수건에 물이 탁 젖으면 물에 젖은 수건에 전기가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튼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동사의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등산을 할 때는 정확한 등산복과 등산복 차림을 다 채비를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다려. 왜요? 네. 정답은 복장불량!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낙뢰가 산 정상으로 내리칠 당시 학생들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바위 위입니다. 낙뢰가 한 번 칠 때 전압은 약 15볼트로 15볼트. 이는 일반 가정집에서 석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잠실 야구장에서 야간 경기를 20분간 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그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4배가 넘는 27,000도에 이를 정도. 따라서 사람이 낙뢰에 맞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세기의 전류가 인체에 흐르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단 한 번의 낙뢰로 인해 동시에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바로 바위라는 것. 작년 여름 바위로 이루어진 북한산 용혈봉 정상. 등산객 한 명이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에 강한 낙뢰가 떨어져 그는 벼락을 맞은 충격으로 약 15m 아래로 튕겨져 즉사했는데 바로 이때 전류가 바위를 타고 흘러 다른 3명의 등산객도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폭우까지 내려 낙뢰의 전류가 빗물을 타고 무려 반경 70m까지 흐르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4명도 감전으로 부상을 입으며 벌어진 대형 참사. 근데 바위가 왜? 그렇다면 도대체 바위 위에 있으면 왜 쉽게 감전이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낙뢰 실험 설비가 갖춰진 고전압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위와 반대되는 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바닥에 흙을 준비해두고 그 위에 마네킹 2개를 약 2m의 거리를 둔 채 세워놓습니다. 마네킹은 실제 사람처럼 전기가 잘 통하도록 도전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로 한쪽의 마네킹은 직접 인공 낙뢰를 맞게 되며 다른 마네킹에는 낙뢰의 전류에 감전되었을 때 경광등이 울리도록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낙뢰를 발생시켜 봅니다. 내리꽂아. 첫 번째 마네킹으로 떨어지는 낙뢰. 옆에 마네킹 안 울려요.
하지만 두 번째 마네킹의 안 경광등은 울려, 안 울려. 잠잠하기만 합니다. 즉 첫 번째 마네킹을 통과한 낙뢰의 전류가 흙 속으로 흡수된 것.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작년 북한산에서 일어난 사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흙 대신 바위 역할을 할 대리석을 깔고 그 위에 빗물을 가정해 물을 뿌린 후 실험해 보겠습니다. 와, 왔어. 울린다.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마네킹을 향해 뻗어나간 낙뢰. 그런데 놀랍게도 낙뢰가 떨어짐과 동시에 두 번째 마네킹의 경광등이 울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마네킹을 통과한 낙뢰가 대리석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리석 표면에 물을 통해 전류가 흘러간다. 그런데 만약 물기가 없는 마른 대리석이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물기를 말끔히 제거한 후 실험. 마른 돌에서도? 설마? 발사된 낙뢰는 여지없이 첫 번째 마네킹으로 향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시다시피 감전된 두 번째 마네킹의 경광등이 정신없이 울리는데, 즉 낙뢰의 전류는 바위 자체의 표면을 타고도 사방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이 없어도 되네요. 일반적으로 낙뢰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땅 속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위 주변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낙뢰 전류에 의해서 감전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위가 있는 산이라면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산 정상이 안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비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감전의 위험이 큰 바위보다는 흙길 위로 내려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 길 위로 내려선다면 이젠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몸에 착용한 금속 제품은 낙뢰 시 위험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체내로 흐르는 낙뢰 전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냥 하고 있어야겠군요. 무엇보다 낙뢰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저 급선무인데요. 이수근 씨가 유리한데요? 그냥 걸어 그 성질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키 차이가 나는 두 마네킹. 무난한 차림으로 서 있는 큰 마네킹과 상반되게 키 작은 마네킹에는 금 목걸이, 금 팔찌를 채워놓고 손엔 휴대전화까지 들려놓은 상태. 자, 이제 두 마네킹의 정 가운데에 있는 이 피레침에서 낙뢰가 발사될 텐데 과연 낙뢰는 둘 중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이수근과 최용만. 들어간다. 저기 철자가 있는데. 쓸데없이 큰 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큰 마네킹으로 정확히 내리꽂히는 낙뢰. 목걸이 팔찌 다 해도 그러네요. 몇 번을 반복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금속물이나 휴대전화는 낙뢰를 맞는 확률과는 거의 무관하며 중요한 것은 바로 키가 큰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갑자기 등산 가지 말아야겠어요. 따라서 야외에서 낙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낙뢰가 잘 떨어지는 언덕이나 높은 곳은 피하고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덩그러니 있는 건 역시 위험하므로 평지도 위험하구나. 웅덩이처럼 주변보다 낮은 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숨는 건 무조건 안전할까요? 강한 낙뢰가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로 흡수되는 고압전류 중 일부인 간접전류가 반경 2m까지 흐를 수 있으므로 낙뢰를 막기 쉬운 큰 나무들을 피해 키 작은 나무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산이 아닌 평지라면 건물 안으로 재빨리 피신해 창문을 닫고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고 기둥, 벽, 난간, 안테나에서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차 안의 경우라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낙뢰가 멈출 때까지 그대로 계십시오. 자동차에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금속 재질인 자동차의 표면을 통해 전류가 흐르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차 내부는 안전하기 때문에 와, 차가 안전하군요. 한 엔진을 끈 상태로 페달과 핸들에서 손과 다리를 떼고 팔짱을 낀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가벼운 낙뢰를 맞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러진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위기 탈출 넘버원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우리나라는 매년 5명 정도, 세계적으로는 한 해 2~3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뢰 사고. 특히 요즘같이 습도가 높고 지표가 가열돼 있어 번개를 만드는 구름이 많이 생겨나는 7, 8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등산, 골프, 낚시 등의 레저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낙뢰 사고의 위험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내용만 확실히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낙뢰로부터 거뜬히 살아날 수 있으니 생존 넘버 7 핵심 생존 포인트,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낙뢰가 치는 날엔 절대 바위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가장 낮은 지대를 찾아 웅크려 앉으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